네, 안녕하세요. 삼七9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제가 이런저런 개인적 사정으로 잘 키지를 못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다시 켜게 됐고요. 사실 준비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슬램덩크나 H2나 여러 가지를 한데 다시 읽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20세기 소년도 한번 읽었습니다. 원래 저는 작가의 몬스터를 좋아했었는데, 20세기 소년은 옛날에 한번 시도했다가 몇 권쯤에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끝까지 다 읽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호평을 해서 끝까지 한번 참고 봤는데 상당히 중구난 방식이고 뭔가 결국 그 작품의 스케일을 작가가 소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명작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사실 우라사키 나오키인데 무슨 나오키죠? 잠시만요. 그 빌리베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흥행하지 못한 만화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처음에 한 3권까지 개꿀잼인데 몇 권까지는 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작가가 뭔가 이게 제 느낌이지. 스케일을 감당을 못하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냥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뭐. 근데 20세기 소년도 역시 좀 그랬다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몬스터 만화지 몬스터는 명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몬스터만한 작품이 결국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메모 같은 걸 안 해서 이게 다시 또 입으로만 리뷰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녹화하게 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근황이나 이런 거 하고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매주 한 편씩은 찍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컨텐츠들을 찾고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사실 저희 방송에 그 독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그렇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나가기만 해도 찜통더위고, 정말 그래서 일도 저렇게 잘 안 되고 요즘, 놀고만 싶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저래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에어컨 틀고 힘내시고,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시사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참 이 세상에 갈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는 혐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혐오가 아니라 갈등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문제예요. 뭐냐면은 상대를 다 혐오주의자라고 이제는 낙인을 찍는데 사실 혐오주의자가 뭐예요? 칭찬이 절대 아니죠. 그냥 사람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너 혐오주의자야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상대방을 혐오주의자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나는 졸라 착한 사람이고 넌 존나 혐오주의자야. 여러 가지인데 서로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혐오가 많은 게 아니라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갈등이. 그러니까 상대를 혐오주의자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걸 이제 갈등인데. 크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보수 세력은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혐오하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인데, 현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계엄 사태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가 40% 이상의 지지를 지난 대선에서 받았거든요. 또 그 후보가 또 상당 부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또 노동부 장관도 지내셨고, 그런데도 40%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민주시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혐오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냐면 이제 민주 시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부자들에 대한 혐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정책적으로는 다주택자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갈등이죠. 상대방을 그냥 악마화하는 갈등이죠. 여러 가지가. 횡설수설이 됐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냥 상대방을 무조건 나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옳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가 아니라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는 사고방식이 더 강해지고 있고 뭔가 이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일까? 뭔가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옳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남을 미워하면서 해야 되는 걸까요? 꼭 악당을 만들어야 자기 삶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악의는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을 믿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나 그런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교화가 될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가능성을 갖고 있고, 뭐, 불가능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뭐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나서 요즘 시대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선과 악으로 뭔가를 나누고. 그러면 뭐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를 악마화하는 게 지금 정부만의 잘못이냐? 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최근에 있던 정치 흐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러설 수 없는 본인들만의 가치들이 있어야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저는 정답을 정해야 될 때라고는 생각이 들게 듭니다. 이렇게 혼란한 사회일수록. 모든 게 다 정답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흔히 다원화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다 용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다원화된 가치관이라는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옹호할 수 없는 것과도 타협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할 때 개개인보다 개개인이 굉장히 소중한 건 맞거든요. 개개인이 굉장히 소중한데 저는 그게 생명이나 목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 제가 제 가치가지만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게 천부인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권 사상 아닙니까? 자연권. 천부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권리를,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현해 나가는 건데, 이게 자연권적 개념인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자연권 개념을 받아들이면 국가도 다 초월이 돼야겠죠. 왜냐면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다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 자연권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든 저기 태어나든 다 자연권적으로 이룬 인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게, 그럼 북한은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북한은 민주주의일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왜 북한 주민들은 자연권적으로 발생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군인이 죽겠죠. 그러면 이게 반민주적인 사태인가요? 뭐 저도 정답을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누군가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것과 민주주의는 별개죠. 평화는 민주주의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 지구가 민주주의화가 되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화롭겠죠, 사실. 지금 전쟁이 나는 토축 뭡니까? 이란과 미국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죠. 그리고 수많은 내전이 있죠. 여기서 모두 다 비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갈등이죠. 뭐 절차적 민주주의든 뭐 실질적 민주주의든 러시아나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정말. 특히나 요즘 현대 시대에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한국과 일본만 봐도 갈등이 그렇게 심해도 절대 양 국가가 전쟁할 일은 저는 진짜 영에 수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나라 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양 국가가 결국 전쟁은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그런 건데 결단이 필요한 무언가인데 비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결단을 하더라도 전쟁이 나지만 두 국가 모두 그 결단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뭐 정치인들의 리스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평화는 민주주의의 결과지 저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는 이제 평화로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집단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뭐 정치적 올바름이나 여야를 떠나서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평화로움에서 평화는 결과고 평화는 원인이 될 수 없죠. 왜냐면 뭐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순간들에도 평화로운 곳은 있어요. 평화롭게 걷는 것이 유지되는 곳이 있죠. 하다못해 뭐 조선이란 나라도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지만 평화로운 시기가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을 하자 제가 뭐 호전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좀 틀린 게 아닌가 라는 뭐 문제의식을 좀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건 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보다 정치적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제가 뭐 정치 유튜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지만 요즘 시사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제가 뭐 알 수 있다면 제가 신이겠지만 뭐 저도 그냥 하나의 뭐 신념과 이념을 갖고 있는 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빈부격차. 근데 제가 근래 정말 좀 화가 나는 거는 이 보수적 가치관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인가요? 뭐 보수적인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보수적 가치관의 지향점인가요? 아니죠. 자본주의는 어떤 그 수단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나눌 때, 상품의 재화나 뭐 어떤 뭐 사회 재화를 나눌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까? 자본주의적인 거를 우리가 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보수적 가치관에, 물론 뭐 당연히 요즘에서는 뭐 사실 진보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죠. 이미 자본주의라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이미 정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뭘 그럴 수 있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뭔데? 뭐 예를 들면은 세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아니죠. 세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세금이 높으면 자본주의 사회에 반합니까? 그럼 그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뭔지 봅시다. 자본주의란 자유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그러니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어 종종 요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사는데 왜 뭐 세금을 걷냐라든가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뭐 제한이 있냐. 그게 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그 빡대가리 같은 생각입니다. 보수가 왜 규제를 싫어하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정치적인 가치관은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게 정치의 시작이죠. 우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근데 이제 보수적 가치,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다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다 모두가 행복하고 뭐예요? 더 나은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충족되는, 어? 모두가 더 자유롭게. 어떻게? 이거예요. 이거는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정치적 가치관에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하는 건 그건 정치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네? 그건 정치적 가치관이 아니라고요. 이걸 목표로 뭘 나아가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의 문제예요. 보수든 진보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진보 쪽은 뭐냐. 규제를 해야 한다. 그 이제 진보도 이거죠. 규제를 하자. 규제가 없으면 인간은 개같이 이기적이고 못됐고, 봐라. 아니, 뭡니까? 그래서, 박스가 말한 것처럼, 다 착취한다. 부자들이. 세상에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올리버 트위스트 그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뭡니까? 뭔 규제냐? 그거 다, 국가라는 이름에, 권위주의고, 폭력이고, 가만히 놔둬라. 우리들이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빡대가리 같은 이게 저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제 여기서 보수는 뭡니까 하면은 씨발 내가 돈 잘 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돈 있으면 다 해도 돼. 나 능력 있으면 돈 존나 잘 벌어도 돼. 왜 배려? 이런 새끼들은 그냥 개빡대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전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전능하죠, 이거. 이렇게 하는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정치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새끼들로 100명을 모아놔요.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가. 왜냐? 모든 공동체는 결단적 순간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보세요.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과 전쟁할 때, 미드웨이 해전인가? 할 때, 누군가는 앞서서 정찰 전투기로 가는 부대, 모두 전멸이 예상되어 있는데도 가야 합니다. 저런 새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씨발 누가 갈 건데? 다 이기적으로 누가 갈 건데, 거기 전쟁터에. 예? 미국이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 희생을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막말로 우리나라도 6.25 누가 가서 전쟁할 건데? 다 저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 어떻게 유지되는데? 다 도망가면.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뭐야? 다 도망가지. 왜? 내가 왜 희생함? 나 잘 사는 게 보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빡대가리 같은 정치 가치관이 뭐냐. 그래서 그런 애들로 모아놓으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요? 사회가 아니죠. 인류죠. 인류 자체가 소명의식과 희생으로 쌓아올려진 금자탑, 쌓아올려진 어떤 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전응하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보수는 뭐냐? 우리가 알아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좀 몸이 불편해서 가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진보적 가치관을 보면 세금을 걷어서 국정책을 하자. 보수적 가치관 뭐예요? 알아서 할게. 여기서 알아서 할게가 뭐예요? 우리 이웃들이 도와주고
이웃들이 도와주고, 뭐 일자리도 주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하지 마. 왜? 왜 간섭하지 마? 왜 여기서 또 왜 간섭하지 마? 하면은, 왜 간섭이 나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시민이 아니죠. 시민의 합도 아니에요. 또 국가는 또 하나의 어떤 존재거든요.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국가 편의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전체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자, 그러니까 이 마을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마을에 이제 누가 있는데 뭐 누가 힘들고 안 힘들고 예를 들면 국가 복지적 책임이 어떻게 돼요? 결국 국가적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이 국가적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소득이 얼마라든가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거 어쨌든 그 행정적 절차적인 행정적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는 누가 어려운 사람이 누가 누군지고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다 이제 국가가 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다리 아픈 사람이 더 힘들어. 근데 국가가 볼 때는 국가에서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는 팔 아픈 사람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팔 아픈 사람은 우선적으로 복지를 해줘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볼 때, 내가 옆에서 볼 때는 발 아픈 애보다는 팔 아픈 애보다는 다리 아픈 애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가게인 구성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맡겨놓으면. 뭐 여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적 가치관이 국가적 간섭을 싫어한다는 것처럼 국가적인 방향성이 개입이 되고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간다는 거죠. 우리 의지대로 할 그 영역들을. 그것이고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간섭의 여지, 국가적인 그런 게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 결국 또 전체주의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가라는 거대 존재는 또 예를 들면은 국가는 결국 뭐예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는 사실 어느 순간 분리가 돼버립니다. 국가는 또 국가 자기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국민들이 대다수가, 대다수가 불행해요. 그렇다고 국가가 자신을 자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 굉장히 이상한 개념인데, 아, 우리 국가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엉망진창이라서 우리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로 우리 국민들이 다 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자기 자신을 청산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국민이면서 동시에 국가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데 스스로가 거기 가면 국가의 일부로서 자기가 국가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아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국민의 그냥 절대적 합의 국가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 의사와는 별도의 어떤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관리자의 영역이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에선 최대한 국가가 무정부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 전제가 돼 있어요. 그것은 전제가 됐어요, 이제. 국가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최소한. 가장 작게. 최대한 여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다 문제점이 있죠. 퍼펙트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양심 없는 새끼들이 이 자유를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모두 몸에 안 좋은 물질 대신 뭐 비용적으로 이득인 그런 음식을 팔아요. 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책. 근데 이거를 그냥 자유에 맡겨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전문가일 수 없고 예를 들면 그 물질을 다뭐 본다고 해서 전문가일 수도 없고 현대 기술이니까 그리고 그 부작용이 단기적이지도 않고 막 10년 후에 나타나. 이미 늦어요. 대응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만들고 그리고 모두 아무리 선한 사람들로 보일 수가 없고 일단 없고 분명히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규제가 있어야 되고 국가라는 어떤 감독자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이게 이제 진보적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SNS가 금지되고 있죠. 제 생각에 이걸 진보적으로 풀면, 유해성이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국가가 역할을, 감독자 역할을 하게 돼 유해성이라는 것처럼 가치관적인 어떤 정답을 두고 있는 건데,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뭐 이제 스스로가 건전한 가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이걸 풀면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뭐 정답이 뭔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안마다 사실 어떤 게 더 낫고 틀리고를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거고, 저는 사실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표현의 자유 제한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용자인 부분이거든요. 이건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자기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모르고 뭐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뭐 하는 문화고, 거기서 뭐가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너무 어른들의 시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른들의 시각에서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막 거기서 생각보다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게시물이나 뭐 컨텐츠들이 재생산되더라도 그거를 이걸 제한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2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문제가 뭐냐면 범죄 노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죄 노출. 포르노나 뭐 성적 착취, 좀 성적 착취나 뭐 기타 범죄의 노출. 그래서 노출은 그 학생이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심부름 알바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데 노출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좀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성년자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고 어떤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는 어느 거나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유롭게 맡겨 놓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가치관이라면 이게 우리가 이제는 해서, 뭐 국가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나서서 일종의 자경단처럼 뭐 잡아서 어? 하고 해야 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하고, 그건 좀 이상적 사회고, 현대사회는 어쨌든 디지털 범죄나 이런 것들은 결국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걸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적 가치를 떠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 개입이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여기서의 이념적 논쟁은 조금 무의미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해외 IP 접속 차단이나 요즘 또 뭐 그런 우회 기술도 되게 많고 해서, 후진국이죠. 이게 또 돌아가는데, 후진국에서 이제 이런 걸 하면은 그 나라 경찰들이 그 범죄 조직을 잡는 것도 어렵고, 협조도 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선진국들끼리는 이게 가능한데, 그게 공조나 이런 것들이. 또 반대로 거기는 부정부패도 심하고 또 민주주의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또 민주주의가 아니면 또 필연적으로 부정부패함이 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단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말 이번과 같은 문제도 굉장히 적어질 고 금방 적발되고 금방 잡아낼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어렵죠. 그건 상당히 좀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SNS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통신 사회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표현의 자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국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각 국가가 결국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SNS를 못하게 하는 것 정도라고 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 시민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린애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어른들의 시각인데, 그걸 너무 좀 가르치려는 태도죠, 국가가. 사실 국가가 국민을 그러니까 지식을 제공하는 건 있죠. 공공교육이나 이런데, 뭔가 도덕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도덕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기가 시민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뭐 괴롭히면 안 돼라는 것도 당위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람을 괴롭히면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내가 괴롭히면 애들이 다 날 싫어하고 멀리하고, 근데 나는 사람들과 인간이니까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 모두랑 잘 지내고 싶은 한 그런 도덕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처럼 그런 영역인데, 너무 막 어떤 자기들이 어른들 눈에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애들은 어떤 그런 걸 소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들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애들끼리 잘 지내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눈살 찌푸려지고 하는 게 자기들끼리는 재밌잖아요. 걔네들이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 눈에 그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개화하려고, 개화? 뭐 어쨌든 뭐 너무 가르치려는 생각이 강한 그런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세상이 참, 저 역시도 어릴 때 뭐 어른들이, 우리 때도 뭐 어른들이 싫어하는 거 많았고, 뭐 그런 게 늘, 그건 사실 매 세대, 매 순간순간 있어요. 뭐 요즘 뭐, 또 요즘 또 인터넷이 너무 올드해져서 요즘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90년대생이 제일 많을 건데, 90년대생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즘 애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든 세대가 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눈에 뭔가 눈에 꼴보기 싫은 거근데 막 그게 뭐 대단히 큰 일이 난 거 마냥 호들갑을 떠는데 사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웃겼던 게 뭐 요즘 애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앞에 상대가 있어도 뭐 없는 척 한다던가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아니 예전에는 그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인사를 안 한다가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항상 길 가면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저 어릴 때는 이제 좀 뭐가 사라져갔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길 가면서 뭐 어르신분들 인사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잖아요. 뭐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디 조직 생활을 해도 뭐 옛날에는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누군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요즘 90년대생들을 보면서 와 인사도 안 하고 진짜 애들이 완전히 그 생각이 없어. 타인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태도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고. 본인만의 그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 애들이 뭐 더 나쁘고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더 오히려 덜 폭력적이고 더 착한 것 같아요.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이어지는 거지. 또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폭이나 이런 이슈들도 대도시나 그런 데 있고, 진짜 폭력이 잔존해 있는 곳은 상당히 그 소외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골 도시나 이런 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이슈가 덜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학부모들의 관심도 아무래도 적을 거고, 뭐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오히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비폭력적이고 폭력적 상황이 거의 다 덜해지고, 뭐 착해지고 있다고 봐요. 대신 좀 더 폭력에 더 예민해지겠죠. 뭐 폭력에 관대했지만 이제 안 당한 거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뭐 세상 망한다, 뭐 망한다 하는 말은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뭐 틀린 생각이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통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달라지면 서로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게 기분 나쁘고 서로 그걸 떠나서 일단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겠죠. 소통에 대해서는 서로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예, 오늘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얘기가 많았네요. 뭐 정치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냥 뭐 제 생각이고 뭐 종종 저는 좀 뭐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나아지기를 그냥 뭐 바라는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만 새는 뭐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 늘 어떤 가치관이든 균형 잡히게 늘 양측이 모두 공존해야만 우리가 다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좀 준비해 와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꼭 약속드린 것처럼 꼭 만화 리뷰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도 최근에 봤는데 뭐 호들갑을 많이 따라서 봤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 날짜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재미있었고 몰입력 있었고 다 좋은데 좀 근데 좀 호들갑이 너무 많아서 호들갑 정도였나? 뭐는 좀 의문이 있지만 뭐 여하튼 그것도 리뷰해 주는 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7구였습니다